오늘 이 수업에서는 약 처방을 내리지 않고 깊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운세에 대해 논하며 우리 얼굴과 몸 뒤에 숨겨진 생사의 비밀 코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지천명에 이르고 이순을 바라보는 형님 누님들은 더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말년과 자손들 심지어 집안 전체의 운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 일 없이 거리에 나가보거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서 이른바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고 턱은 송곳처럼 뾰족해서 사람을 찌를 것만 같습니다. 몸에는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패션 잡지나 박사 타이틀을 건 서양 영양학자들은 그것을 두고 뼈만 남은 아름다움이라거나 건강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A4 용지 허리니 쇄골에 동전 올리기니 하는 엉터리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요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귀신의 문으로 밀어넣는 짓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안의 며느리나 손녀가 맹목적으로 이런 마름이나 뼈만 남은 모습을 추구하며 밥알을 세어가며 먹고 타고난 복 있는 관상을 억지로 해골처럼 만들고 있다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집안의 풍수를 망치고 재물 창고를 부수며 심지어 여자의 가장 소중한 생명력을 없애는 짓입니다. 즉, 가문의 대를 이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주역과 관상학은 하늘과 땅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땅은 곤이고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곤은 여성에 해당하며 대지에 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지가 곡식을 기르고 만물을 싣으려면 두께가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져서 얇은 모래만 남거나 돌만 남은 땅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의 모든 미용실 미움을 사고 서양 의학자들에게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근본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여자 몸에는 절대 살을 빼서는 안 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이 풍만하고 살집이 있을수록 그 여자의 복이 두텁고 복을 불러오며 말년 운이 좋아집니다. 남자분들 만약 이런 여자를 만났거나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다면 그것은 조상이 덕을 쌓은 것이니 절대 금을 돌로 착각하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머릿속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양 의학이 주입한 칼로리니 체지방률이니 하는 쓰레기 같은 개념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천기 진짜 생명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얼굴 그 중에서도 턱입니다. 우리 전통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위를 상정 중간을 중정 그리고 입 아래 부분을 하정이라고 합니다. 이 턱은 관상학에서 지각이라는 전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각은 대지의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년 운을 나타내고 전택궁 즉 부동산과 땅 그리고 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의 운을 나타내며 늙어서 곁에 시중될 사람이 있는지 효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를 가득 메운 여자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40, 50대 부잣집 사모님들까지 성형외과에 가서 뼈를 깎아내고 그 둥글고 튼튼한 턱을 뾰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른바 인터넷 스타들의 송곳 같은 얼굴로 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통탄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재물 창고를 부수는 것이고 수명을 깎는 짓입니다. 턱은 인생 창고의 밑바닥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번 돈과 쌓은 복이 본래 이 창고에 담겨야 하는데 창고 바닥을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거나 없애버리면 그 창고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재물과 복이 그 뾰족한 끝을 타고 다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타이베이에서 진료할 때 겪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눈물 나는 교훈입니다. 수출입 무역을 하던 큰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진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 선생은 맨손으로 시작해 90년대 경제 도약기에 기회를 잡아 큰 부자가 되었고 타이베이 요지에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강지처는 전형적인 전통 여성으로 관상학에서 말하는 왕성한 남편복을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살집이 있었으며 특히 턱이 둥글고 풍만하여 약간의 이중턱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비로운 보살 같았고 말도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여 앉아있으면 태산처럼 든든했습니다. 진 사장은 이 부인과 결혼해 30년 동안 빈털터리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사업을 몰랐지만 가정을 지키고 새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부인이 집에 앉아있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었습니다. 진 사장의 바깥 사업도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돈이 생기면 딴 마음을 먹기 쉽습니다. 진 사장이 50대가 되어 자신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을 때 술자리에서 젊은 인터넷 스타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요즘 기준에 딱 맞는 큰 눈과 오뚝한 코,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얼굴에 역삼각형 같은 뾰족한 턱을 가졌습니다. 얼굴에 살이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요염하고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진 사장은 완전히 홀려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본초를 보니 뚱뚱하고 촌스러워 보여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뾰족한 턱을 가진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당시 진 사장은 불면증 때문에 제게 약을 지으러 오던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진 선생님, 이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여자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 그 관상은 전형적인 고생할 상이자 집안을 망하게 할 상입니다. 턱에 살이 없고 양쪽 뺨에 뼈가 없으니 관상학에서는 하늘은 있으되 땅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상은 부귀는 함께 누릴 수 있어도 환난은 함께할 수 없으며 재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뾰족한 턱은 깔때기와 같아서 그 여자를 드리는 것은 거대한 깔때기를 집안 재물 창고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일군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 사장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를 봉건적인 늙은 의사라 생각하고 질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요즘 미적 기준이 이렇다며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약도 먹지 않고 돌아가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돈을 쥐어준 뒤 그 뾰족한 턱의 여자를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단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풍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며 유럽식으로 바꾼다며 재물을 부르는 장식과 기운을 모으는 구조를 다 뜯어고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뾰족한 턱의 야박한 성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처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회사 일에 간섭하며 직원과 협력사들에게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진 사장을 따르던 창립 멤버들과 협력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여자의 건강과 운명이었습니다. 너무 말라서 장기간 기혈이 부족해 늘 아팠습니다. 진 사장은 나이도 많은데 아픈 아내를 돌보고 달래느라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가 닥쳐 자금난이 생겼을 때 만약 예전에 둥근 턱 부인이었다면 그 복과 인맥 그리고 태산 같은 성품으로 버텨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부인은 부기는 함께해도 고생은 함께 못하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돕기는커녕 남은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이혼 수속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 사장은 파산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왔을 때 머리가 하얗게 센 채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관상이고 운명입니다. 턱에 살이 있다는 것은 말년에 의지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살은 비계가 아니라 식량 창고이자 든든한 배경입니다. 여자의 턱이 풍만하면 마음이 넓어 재물을 받아들이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 기운을 눌러 재산이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남자분들 특히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면 며느리를 볼 때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는 여자는 피하십시오. 아무리 예뻐도 잠깐 피는 꽂일 뿐입니다. 턱이 둥글고 이중턱이 있는 여자를 찾아야 성격도 좋고 건강하며 가업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 허리와 엉덩이입니다. 이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과 직결됩니다. 요즘 미적 기준은 병적입니다. 개미 어린이 젓가락 다리니 하며 엉덩이가 크면 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과 전통 관상학에서 엉덩이는 인체에 앉은 산이자 초석입니다. 수백 년 된 고택이나 사찰을 보십시오. 어느 기둥의 기초가 두텁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래가 이쑤시개처럼 얇으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음에 속하고 고요함과 저장을 주관합니다. 엉덩이에 살이 있어야 잘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래야 기가 가라앉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엉덩이에 살이 없어 앉는 것조차 불안하면 집안 풍수도 들뜨고 재물도 머물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허리와 엉덩이는 자궁난소 그리고 신장과 연결됩니다. 제가 겪은 아주 까다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이에서 미국까지 저를 찾아온 부부가 있었는데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부인은 30대였고 결혼 7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녔지만 서양 의학에서는 원인 불명불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5번이나 하고 주사를 맞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인을 보자마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주 예쁘고 모델 같은 몸매였지만 키 170의 몸무게는 45kg도 안 돼 보였습니다. 허리는 한 손에 잡힐 듯했고 엉덩이는 납작해서 살이라곤 없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신장맥이 겨울잠 자는 지렁이처럼 가늘고 깊이 숨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찼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바로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이 몸으로 아이가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당신 몸은 시베리아 동토와 같습니다.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들 싹이 트겠습니까? 씨앗이 얼어 죽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나팔관이나 난자, 크기 같은 기계적인 수치만 봅니다. 사람의 기와 환경을 보지 못합니다. 엉덩이와 허리에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정열이 변화한 것이고 자궁을 덮어주는 이불입니다. 작은 치수의 옷을 입겠다고 이 이불을 갖다 버리니 자궁이 찬바람에 노출되어 냉장고처럼 변한 것입니다. 냉한 자궁에서 어떻게 생명을 키우겠습니까? 또한 엉덩이에 살이 있어야 신장의 기운이 충분합니다. 어머니의 신장 기운이 좋아야 태어날 아이의 뼈가 튼튼하고 머리가 똑똑합니다. 엄마가 신장이 허하고 살이 없으면 아이도 약하게 태어납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당장 호르몬 약을 끊고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3개월 안에 엉덩이와 허리에 살을 찌우라고 했습니다. 샐러드나 얼음물 같은 차가운 것은 다 끊고 쌀밥, 양고기 등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살찌는 것을 싫어했지만 제가 남편에게 뼈다귀 같은 장식품을 원하냐, 아이를 낳고 100년해로 할 아내를 원하냐고 묻자 남편이 나서서 제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약을 처방하고 뜸을 떠서 냉기를 몰아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이 밥을 잘 챙겨 먹고 살을 찌운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다시 왔을 때 부인은 10kg이나 쪄서 얼굴이 붉게 빛나고 엉덩이도 둥글게 변해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탐스러운 복숭아 같았습니다. 그리고 8달째의 자연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건강한 우량아를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허리와 엉덩이가 풍만한 것은 뚱뚱하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상징입니다. 내분비가 정상이고 기혈이 충만하며 생육 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엉덩이가 커야 아이를 잘 낳는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위는 많은 여성이 가장 싫어하고 지방 흡입까지 하는 아랫배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서구 운동 관념 때문에 복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배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굶고 운동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아랫배는 단전이자 기의 즉 기의 바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좋은 명당은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를 모으는 곳인데 평평한 평지에서는 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고 감싸줘야 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인체도 소우주입니다. 아랫배는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장수하는 노부인이나 귀부인들을 보면 아랫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만져보면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관상입니다. 이 아랫배의 살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원기를 보호합니다. 원기는 신장에 저장되어 단전에서 발현되는데 이 살이 단전을 보호하는 담벼락이자 보온층입니다. 배가 종이처럼 얇으면 기가 흩어져 쉽게 피로하고 재물운도 잡지 못합니다. 둘째,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복부는 감정의 두 번째 뇌입니다. 아랫배가 따뜻하고 도톰한 여자는 정서가 안정되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반면 배가 말라붙고 차가우면 예민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기 쉽습니다. 한 여성 임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고소득 전문직 여성인데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배의 복근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궁근종과 심각한 불안증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랫배를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하고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이 아니라 한기 때문에 피가 뭉친 것입니다. 몸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없어 보온이 안 되니 복강이 늘 저온 상태이고 피가 흐르지 못해 뭉쳐서 혹이 된 것입니다. 단전의 기를 다 죽여버렸으니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로 치솟아 뇌를 태우니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복근 운동을 멈추고 배를 주물러 부드럽게 하고 살이 좀 붙게 하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찜질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궁 적출 수술이 두려워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점차 배가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살이 붙자 기적처럼 불면증이 사라지고 자궁근종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년 이후 여성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 아랫배가 살짝 나온 것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병적으로 뚱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지방층이라면 절대 빼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몸의 방화벽이자 노년의 건강 자금입니다. 남편분들도 아내가 출산 후 배에 살이 좀 있다고 구박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뚱뚱한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살과 병적인 습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살은 얼굴색이 붉고 윤기가 나며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몸은 통통해도 동작이 민첩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반면 병적인 비만은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거나 창백하고 살이 물렁물렁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원에서 습기를 치료해야 합니다. 또 온도를 만져보면 복 있는 살은 따뜻하고 탄력이 있지만 병적인 살은 차갑고 눅눅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양귀비처럼 구슬같이 둥글고 윤택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오곡 잡곡을 잘 챙겨 먹고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생선회나 찬물 우유 같은 차가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비위가 좋아야 기혈이 생겨 좋은 살이 됩니다. 둘째, 일찍 주무십시오. 밤 11시 전에는 자야 피가 생성되고 살이 예쁘게 찝니다. 셋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이 넓어야 몸도 편안해지고 필요한 곳에 살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에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허상이 가득한 시대의 겉가죽만 보지 마십시오. 여자의 가치는 작은 치수의 옷을 입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지처럼 따뜻하게 가정을 품고 흥망성쇠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아내의 둥근 턱은 말년의 복이고 풍만한 허리와 엉덩이는 자손을 위한 튼튼한 기초이며 도톰한 아랫배는 재물과 따뜻함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 살들은 군살이 아니라 황금이고 복입니다. 여성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체중계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이 세 부위를 따뜻하고 윤택하게 가꾸십시오. 약간 통통한 것은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살집 있는 아내를 안아주며 지금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복스럽다고 말해주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집안이 번성하고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돌아가서 바로 실천하십시오. 수업 마칩니다.